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경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기에게는 시기별로 달성해야 하는 움직임의 단계가 있고, 전 단계에서 경험한 운동과 감각 정보를 기억했다가 다음 단계에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머리를 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아기에게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아기가 생후 3개월까지 보이는 몸이 굽혀져 말려있는 생리학적 굴곡이나 빨고 삼키는 움직임은 아이가 숨쉬고 영양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고, 그래서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해요. 이런 반응이 아닌 반사적인 움직임을 통해 아기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반사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도 아기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중력이라는 방해꾼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중력은 아기의 호흡을 힘들게 하고 팔다리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서 몸을 자꾸 긴장시켜요. 귀찮고 성가신 존재예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가이드로 변신해요. 중력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기 힘들었던 아기가 호흡 근육과 목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눈과 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면 머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눈과 귀, 목 근육이 함께 일해서 중력 방향으로 코와 입을 맞추기 시작해요. 엎드린 자세에서도 중력 방향을 향해 머리를 세우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선 머리를 따라 몸도 바르게 위치하고 균형적으로 발달해요. 몸이 틀어졌을 때 빨리 인식하고 바른 자세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것이 균형 반응으로 연결돼요. 실제 아이의 움직임으로 설명해 볼게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아기가 중력 방향에 맞추어서 코를 가운데, 눈을 양옆에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기가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해서 고개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때 발 쪽에 엄마나 장난감이 있다면 잘 보기 위해 턱을 당기는 움직임을 하게 돼요. 목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깨와 등이 펴지고 양쪽 손을 모으거나 다리를 번쩍 들러 올려서 잡는 동작도 가능해져요. 목의 움직임이 어깨와 손, 다리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죠. 엎드린 자세에서도 머리를 똑바로 들어 올리면서 양쪽 어깨와 몸통 윗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양손의 체중 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머리와 상체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다리의 힘과 합쳐져 슈퍼맨 자세를 할 수 있게 돼요. 머리의 움직임이 어깨와 골반, 그리고 팔, 다리, 결국 몸의 뒷면 전체로 합쳐지면서 강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사경이 있는 아기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눈과 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양이 달라요. 아까 아기는 기억된 감각 정보를 기억했다가 다음번 움직임에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양쪽에 저장된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달라요. 한쪽으로 움직이기 불편한 데다가 그쪽으로 들어온 정보도 부족하니까 반대쪽만 사용하려고 해요. 선호하는 쪽이 발생하게 되죠. 양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강해지지 않고 한쪽으로 힘이 자꾸 쏠리게 되는 문제도 발생해요. 몸의 한쪽을 덜 인식해서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단 바로 누운 자세에서 중력 방향으로 눈과 코를 맞추기 힘들어요.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양쪽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면 짧아진 쪽의 목은 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깨 높이 차이를 만들어요. 손을 지지하거나 반대쪽 방향으로 뻗을 때 짧은 목과 연결된 어깨나 팔의 근육도 함께 펴지지 못해서 손을 지지할 때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거나 손을 뻗는 움직임을 덜 하게 돼요. 아기들은 턱 당기기를 통해서 다리 움직임을 조절하고 몸통이 채워지는데 턱 당기기가 약하면 몸통이 덜 사용되기 쉽고 고개를 돌린 채로 턱을 당기면 골반이 틀어지고 한쪽 다리가 반대쪽보다 덜 들리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사경아기에게서 턱관절이나 어깨, 발목뿐만 아니라 고관절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틀어진 목이 틀어진 팔다리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내발기기를 할 때 휘어지는 양이 다르고 소파나 테이블에 올라갈 때 한쪽 다리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반무릎 자세에서 일어날 때 한쪽으로만 일어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경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잘 뛰고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경이 아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잘 보고 듣기 위해서 목 근육이 머리를 공간 안에 세워요. 하지만 앉거나 서게 되면서 몸통이 공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머리는 그저 몸통 위에 얹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때 아이 몸은 엉덩이와 두 발이 머리와 몸통의 무게를 받치고 머리는 몸통 위에 얹혀진 느낌으로 움직이게 돼요. 튼튼해진 몸통이 목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아기는 목의 위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이 단계에서 목 근육의 길이가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목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목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느끼고 전정기관 신호에 따라 귀의 높이를 맞춘다던가 기울어진 머리 때문에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발로 들어오는 고유수용 감각을 이용해 덜 딛는 쪽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체중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사경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가 훨씬 많아지고 몸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쓸데없이 힘이 들어간 부분에 힘을 뺄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는 목 안쪽에 비대칭이나 긴장이 남아 있어도 눈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경이 해결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남았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엄마의 관심이에요. 만약 아이의 몸통이 바르고 근육으로 잘 채워져 있다면 어머니께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깨나 골반 높이를 확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릴 때 긴장도가 낮은 친구들한테서 발생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조나단이라는 아기도 긴장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긴장도가 낮은 아이들은 움직임이 적고 조절도 어려워서 시각 자극이나 전정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자극에 잘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머릿속에 저장된 감각과 운동 정보가 모두 부족한 상태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머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각과 전정 감각 그리고 목 근육이 함께 일해야 해요. 눈은 두 눈으로 힘있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공간 안에서 머리를 들고 유지하는 자세를 통해서 전정기관이 위치나 움직임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해요. 목 근육에 힘이 있어서 머리 무게를 잘 받치기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긴장도가 낮은 아기들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머리를 충분히 들어 올려서 전정 감각을 느끼는 것도 힘들어서 이 세 기관이 함께 일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친구들은 머리가 많이 기울어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일 때 목이 틀어진 상태로 생활하면서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목 주변에 돌아간 움직임이 잘 잡히지 않아요. 이런 아기들은 근육의 길이 문제보다 감각을 충분히 주고 긴장도를 높여주어야 하는 경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만난 사경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